복잡하고 어려운 뉴스 제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문현진의 뉴스 창 시간입니다. 역시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는 뉴스 그리고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경제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뉴스를 제가 콕콕 집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뉴스를 제가 뽑아왔는지 역시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고요.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무료 공부방 열어놨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하셔가지고 뭐 하나라도 더 배우면 좋지 않겠습니까? 역시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어떤 뉴스를 조금 체크해 볼까 하는데 역시 코스피 3000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3000이 터치가 됐는데 이어가지고 이제는 뚫고 올라가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역시나 K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가 열렸다, 뭐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3000이라는 지수가 사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처음 보고 있는, 어떻게 보면 꿈의 지수라고 할 수 있는, 박스피를 탈출하고 난 다음에 생긴 아주 강한 상승세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2020년 3월 대비해가지고는 2배가 거의 넘게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는 막연한 불안감들과 함께, 그리고 더 간다, 이 정도 왔으면은 됐다, 3400도 간다, 3500도 간다, 600도 간다 라는 그런 전망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간다 안 간다의 문제보다는 내가 가든 안 가든 내가 어떤 매매를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왔다 생각이 들고요. 2021년은 역시나 유동성이 풍부하다라는 점, 그 말은 상승도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하락이 나오게 될 때는 조정이 우리가 생각한 만큼 짧은 조정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조금 큰 폭으로 충격을 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겠죠. 저는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가파르게 올라왔다라는 것은 반대도 역시 가파르게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들의 머니, 개인들의 자금들이 1년간 63조, 정말 사상 유례 없는 그런 매수세가 들어왔다 생각이 드는데,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1000 돌파 이후에는 32년이 걸렸고, 그리고 코스피가 2000 열리고 13년 만에 3000을 찍었다라고 하죠. 어찌됐든 여러가지 이야기들 때문에 지금은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면서 위쪽으로 가려고 한다면 역시 충분히 좀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뉴스를 보게 되면은 과연 그럴까 싶기도 해요. 3000 넘었으니까는 뭐 4000, 뭐 5000, 6000 이렇게 갈 거다 생각도 드는 반면으로는 이제 황소장에서 나만 소외될라라고 하면서 키움발 하루 신설 계좌가 지금 4만 개라고 합니다. 사실 이거 4만 개라고 하는 게 정말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긴 해요. 근데 그만큼 신규 가입자들이 정말 많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코스피 3000 시대를 열었다라고 해서 이제 패닉 바잉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나고 있죠.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다들 주식으로 돈 버는데 나만 안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주식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잘 모르는 분들이 운으로 어느 정도 처음에는 뭐 수익이 날 수는 있겠지만, 시장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기 시작하고 다변화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은 초보자분들이 즐거운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초보자들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시기가 언제 있었나, 과거를 돌아보게 되면은 항상 위기 전에 있었다라는 것은 뭐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신경을 쓰면서 매매하셔야 되는 것이 올해 2021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코스피 80년대와 닮은 꼴이다. 그래서 유동성 랠리 더 간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뭐 물론 저도 이제 비관론자 중에 한 명으로서 이 시장이 상승한다고 해서 탄탄한 것은 아니다, 상승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조언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역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이게 증시가 버블이라고 하는 부분들, 버블이고 과열이라고 하는 이런 단계에 들어갔을 때 과연 아무 두려움 없이 아무런 리스크 관리 없이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것이 옳을까 생각을 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진 않아요. 이제 진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단계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모두가 주식을 다 들고 있으면서 행복하면 정말 좋을 것 같지만, 결국은 누군가는 팔아야 되고, 팔아내다 보면은 마지막에 파는 사람도 손실 나게 되는 그런 구조가 주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번 해볼 때 2021년 1월부터 이렇게 핫하다고 한다면은 과연 이게 연말까지 쭉 이어질 수 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 2020년 1월에도 괜찮다, 간다,
더 갈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쏟아져 나왔지만은 2월에 그렇게 강력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각지도 못한 악재로 그렇게까지 쉽게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런 이야기 나올 때일수록 너무 취하지 마시고 매매를 하시되 리스크 관리는 꼭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는 미국에 대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뉴스창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씩 하는 걸 아실 텐데, 연준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코스피 3,000도 찍고, 비트코인도 4,100만 원을 막 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야, 이거 미국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미국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 않나? 그러면은 조정장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관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극과 극이 나뉘어지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매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하게 욕심을 내는 것보다는 역시 안전하게 좀 꾸준히 오래 하는 투자가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수가 빠진다고 해서 막 손절해야 되는 종목이 아니라 지수가 빠져도 더 사도 되는 그런 안정적인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구성을 해 놓으신다고 한다면은 리스크에 관리가 되지 않을까. 물론 현금화라고 하는 부분도 리스크 관리의 한 방법이겠지만 종목 선정도 이미 안전한 종목들 위주로 좀 잡아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테마만 쫓아다니다 보면은 결국 손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좀 조심하자라는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의 디플레이션이라든지 인플레이션, 물가라고 하죠. 우리가 뉴스창뿐만 아니라 제가 경제 상식 사전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이라도 기미가 보인다고 한다면, 특히나 지금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다면 사실 좀 피곤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금이 더 이상 시장의 기대감,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그 두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자금이 주식시장에 머물지 않고 이탈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탈한다는 것은 매도하고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꼭 연준에 또 달려있는 한 해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2021년 1월에 좀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내용들을 보다는 올 한 해를 준비할 때 어떤 이슈를 좀 체크하면서 매매하는 것이 옳을까, 저는 연준 통화 정책에 좀 많은 것들이 달려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끊임없이 좀 추적을 하셔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뉴스를 봤을 때 좋은 상황과 좋은 뉴스들이 좀 많고 장밋빛 전망들도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역시나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매매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저야 항상 매매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무조건 좋다라고 하게 된다면은 안 좋은 부분, 빛과 어둠이 있는데 어두운 부분을 여러분들이 못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좋다라고 하진 않고요. 좋다고 하는 이유들도 많고 장밋빛 전망도 많고 반도체 사이클 돌아온다 이런 이야기들 제가 다 보고 알고는 있지만, 그런 내용들보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되는 뉴스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좋은 뉴스와 좋지 않은 뉴스를 항상 섞어서 좀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좋은 투자 전략 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러가지 2021년 들어오자마자 좋다라는 뉴스와 안 좋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내가 안전한 길을 가고 있으면 좋든 안 좋든 나는 안전하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포트폴리오 짜실 때 안전한 종목 위주로 잡으시면 좋겠고, 그리고 혹시나 내려갈 때 내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모르는 현금을 좀 확보해 놓는 것이 저는 항상 유리한 방법이다. 우리가 투자의 정답은 모르겠지만 내가 잃지 않는 방법, 위험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항상 안전이다라는 것만 저 여러분들께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창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